나중에 장기적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결국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로봇 종목인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을 주목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또 엄선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번 5월, 6월, 7월, 뭐 5월 이번에도 연휴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희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엔 좀 동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6월 달, 7월 달에도 기준금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월 달, 7월 달에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5월에 바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될 만한 그런 뭐 엄청 급박한 상황도 아니라고 연준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언행이라든지 그 뉘앙스를 흘렸던 걸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6월, 7월 전에 이제 5월 달 이번에 연휴 끝나고 진행하는 기준금리는 사실상 이제 동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동결을 했을 때 어떤 이제 언행을 하는지, 어떤 뉘앙스를 흘리는지 이 부분을 좀 맞춰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건 5월, 6월, 7월을 이제 넘어서고 8월은 이제 결정을 안 하고 9월 달에 또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9월 안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흘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지금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인데 잠시 인하를 하다가 멈춘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다시 인하를 이제 언제부터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그때부터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혁신업종에 해당되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본격적으로 저는 두각을 드러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투자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어디에 가 있을까? 역시 이제 로봇 산업도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로봇 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의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제약바이오도 과거엔 그랬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익을 잘 내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로봇 기업들은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버틸 체력이 좀 잘 없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좀 시총이 높은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최대한 좀 많이 분산시켜서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제약바이오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이제 이익 캐파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이익을 보고 이제 가고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익 성장성을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거나 뭐 이익이 구조적으로 확 튀거나 이런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이라는 산업이 꽃피우고 본격적으로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단계 전까지 버틸 수 있는 그 자금적인 체력이 필요한데 결국 그 자금적인 체력이 필요하려면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있거나 아니면 뒤에 든든한 쩐주가 붙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들 얘기하면서도 언급했죠. 오리온이라는 든든한 쩐주가 또 붙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실 때는 대기업에 투자가 들어갔거나 대기업에 이제 지분 투자 혹은 뭐 자금적 지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제 이미 주류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시총이 이제 상위에 있는 로봇주들을 좀 보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라는 것도 너무 이제 카테고리가 넓기 때문에 어느 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물류 쪽, 뭐 물류 자동화라든지 뭐 창고 이런 쪽에서 이제 수혜가 먼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휴머노이드는 조금 나중 단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물류 로봇 쪽으로 이제 수혜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두각을 드러낼 만한 게 저는 의료 쪽이라고 봅니다. 뭐 수술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행을 보조시켜 준다든지 의료 쪽에 이제 좀 보조를 맞춰줄 수 있을 만한 로봇들이 상당히 이제 빠르게 접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 로봇이 선제적으로 좀 빠른 침투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 의료 로봇 관련해서도 뭐 뉴럴링크 사업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술 로봇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을 뛰어넘을 것이다, 대체할 것이다라는
뭐랄까요, 좀 무언의 이제 힌트를 남기기도 했죠. 그래서 이후에 일론 머스크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의료 로봇들의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미 제가 지난번에 수술용 그 뇌수술용 로봇으로서 고영을 한 차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영은 이미 소개를 시켜 드렸으니까 이걸 제외하고 다른 종목부터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로봇주 하면은 대장주로 평가받는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언제나 이제 투자를 고려하시면서 1순위에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총이 지금 로봇주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의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 자금적인 체력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주주가 삼성전자로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반도체 쪽에서도 아직은 힘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많이 힘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익이 이제 막 구조적으로 확 튀어오르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작년 말만 하더라도 97억 정도의 이제 매출로 조금 이제 올라서기 시작했고 올해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서 매출적인 캐파가 늘어나면서 같이 이익적인 전망치도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올해 초부터 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번 더 시세를 보여줬지만 지금의 이제 조정이 나온 구간이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외인들 매수세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눌림을 주고 있는 현 단계에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제 로봇 산업이라고 했을 때 나중에 성장 캐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배터리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제가 이 배터리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좋게 얘기를 했죠.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빠졌음에도 75조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로봇이 배터리보다는 훨씬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LG엔솔이 75조 정도인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종목들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탑인데 시총이 5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배는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로봇 산업의 성장성이나 파급력을 생각해 봤을 때요. 그래서 한 장기적으로 한 10배 정도는 시총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조지 다른 종목들은 뭐 기껏해야 1조거나 아니면은 뭐 몇천억 단위의 이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로봇을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삼성이 있다면 또 이제 양강 구도로 볼 수 있을 만한 SK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SK에 이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SK 지분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제 다른 로봇주들이 움직이고 나서 그다지 이제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도 주가가 추가적인 급등 랠리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후에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직교 다관절 협동 로봇 그 로봇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많이 쓰일 거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SK온이랑 이제 협력을 통해서 배터리 생산 공장도 자동화에 나설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공장 자동화에 이제 나서기 시작한다라는 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배터리 공장도 자동화 설비 수주를 하려고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 앞으로 이제 지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생산 공장들은 자동화 쪽으로 그리고 로봇을 접목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봇을 단순 로봇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제조업 공장들이 증설이 될 때마다 모두 공장 자동화 그리고 로봇을 이용한 공장으로 거듭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이미 인천 청라부지를 활용해서 생산 능력을 2,300억 규모로 확대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SK그룹 안에서도 지금 AI나 반도체 쪽을 많이 주력하고 있지만 배터리 쪽으로까지 SK온을 통해서 많이 확장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3사로서 삼성 SDI랑 LG엔솔 그다음에 SK온을 많이 꼽고 있죠. 그래서 AI 투자 관점에서도 유일 로보틱스가 앞으로 계속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자동차 전반적으로 자동화 솔루션으로 이제 제조업 쪽에 접목이 될 거로 보고 있어요. 아직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진 않지만 매출적인 부분은 이제 생산 캐파가 이제 늘어나면서부터 랠리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채 안 되는 한 8천억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성을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로봇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LG전자 쪽에서 지분 투자를 해서 보유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출 캐파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원래는 한 200억이 안 됐는데 200억 중후반으로 가다 작년에 300억까지 매출이 올랐거든요. 올해 한 400억대, 내년에 한 700억대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매출 퀀텀 점프가 이제 딱 눈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가시화 단계에 이제 올라서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익이 이제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영업이익률도 막 11%대에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나중에 이제 빠른 성장세를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이라든지 흐름 자체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상장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고,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로봇 부분을 이제 물적 분할할 거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해나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은 지금 테슬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휴머노이드 로봇 쪽을 많이 강점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도 성장을 많이 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데,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이렇게 관절을 이용해 가지고 움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사업이 가장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보게 되면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또 고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액추에이터 사업을 로보티즈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뭐 엔비디아랑 로봇 협력을 발표하면서 구글이나 이제 디즈니랑 애플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미국의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면서부터 앞으로 성장세가 이제 두드러질 걸로 기대되는 만큼 2대 주주가 현재 LG전자로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추후에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산업 캐파가 이제 커지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으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미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액추에이터가 이제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들을 이제 로보티즈가 담당하면서부터 수혜를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뭐 물적 분할 이슈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투심이 약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분할 목적 자체가 이제 개발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자율주행 분야 사업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라 오히려 이제 좀 이게 더 낫다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장단점이 좀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이 분할하는 목적 자체가 액추에이터 사업 부분에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 만큼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바라볼 만한 부분들도 꽤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할한 이제 자율주행 부분 사업은 이제 자회사로 남기면서 뭐 5년 동안은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막 이러한 우려들은 당분간은 좀 없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로보티즈의 이제 주가 급등 랠리가 이제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상장을 또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상장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젠 R&M 같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를 튀어오르고 나서 횡보하고 있는 자리인데, 하이젠 R&M도 이제 매출 캐파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올해랑 내년이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이익 캐파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해주면서 다시 또 이제 이전에도 흑자를 내고 있었는데 상장하고 나서 이렇다 할 만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이익을 내는 구조로 올해부터 또 나올 걸로 기대되니까 매출 캐파가 이제 26년도엔 드디어 1000억을 넘어설 걸로 기대됩니다. 이걸 이제 내다본다라고 하면 추후 랠리 자체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올해 대기업에다가 자율주행 로봇도 공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안에서도 이제 운반 로봇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지게차로 옮기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막 그 중장비 설비를 통해서 옮기고 이러는데, 이제 운반 로봇으로 자율주행 로봇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생산기지나 물류창고 같은 데서도 자율주행 로봇으로서도 하이젠 R&M의 수요가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 기대가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내압방 폭형 서브모터를 생산 중인 기업이고,
75kW 서버모터의 관심 업체 방문이 이제 이어지면서 시제품 시연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추후에 이제 뭐 제가 물류 자동화도 앞서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물류 자동화뿐만 아니라 공장 안에서 이제 운반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하이젠 RNM의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같이 많이 좀 대체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도 대기업들과 이제 문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포커스로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이제 성장하면서 거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액추에이터 수요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이젠 RNM도 같이 수혜를 받고 있는 시점이고 하이젠 RNM 역시도 이제 액추에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동반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결국 이제 액추에이터의 성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로봇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는 앞서서 뭐 로보티즈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으로도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이니만큼 이 종목들은 외국인들 수요가 최근에도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아직은 이제 로봇주가 시장의 주류로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느낌은 안 드는데 올해 초에도 이미 한 차례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 튀었던 로봇주들, 뭐 하이젠 RNM이나 뭐 고영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UL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의 이 눌림목이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저는 보여지는 만큼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해외 시장에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라서 한번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추세를 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두산 로보틱스는 다시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면서 이평선이 정배열로 되는 위로 이제 말아올리는 자리로 갔을 때 투자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으로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라 두산 로보틱스도 거기에 따른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추세를 돌릴 걸로 기대되고 돌리고 나서의 이제 흐름을 좀 주목해 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나 유일 로보, 뭐 로보티즈, 하이젠 RNM 이런 종목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뭐 고영 같은 기업들도 지금 좋은 또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요즘입니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결국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로봇 종목인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저녁 7시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5월 6일 저녁 7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주식을 좀 공략해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업종을 어떻게 좀 공략을 하는 게 좋을지 강의를 통해서 같이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꼭 참여하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온라인 특강 어떻게 참여하냐면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어요. 거기 뭐 비밀번호도 없고 클릭하면 바로 입장되거든요. 여기 입장해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 온라인 특강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 온라인 방송 입장이 되시니까 요 온라인 오늘 저녁 7시 마지막 특강 참여하실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가지고 특강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수도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구독자 54,000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그리고 뭐 최근에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 제작해서 제공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의 온라인 특강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